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지구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뜨거운 것이 아니고 차가운 것, 그것이 바로 수소로 만들어지기 전 상태의 프로톤, 즉 원자핵이 지구의 중심에 뭉쳐져 있다. 그것의 증거는 액화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액화 상태에 있으므로 물처럼 이렇게 또 경수소나 헬륨이나 산소나 질소처럼 아르곤처럼 액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전자는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그 핵력이 모든 것에 뻗칠 수 있다. 그로 인해서 지구의 표면에는 바닷물이 그 핵력에 의해서 끌어당겨져 있다. 그러나 물이 가진 특성은 전자를 가지고 있으므로, 물 분자는 전자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전자가 운동을 일으키게 되면 그것을 프로톤은 감지를 한다. 그로 인해서 지구의 대기로 밀어냈다, 운동량이 멈추면 잡아당겼다를 반복하고 있다. 그것의 증거를 찾자 하는 것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 프로톤 덩어리는 핵력이라는 것을, 뉴클리어 포스라고 하는 핵력이라는 것을 발호를 하는데요. 그것이 천체이든 무슨 물질이든 모든 것에 대해서 발호를 합니다. 단 이제 그것이 단일성, 즉 양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조건 없이 끌어당긴다. 그 다음 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전자가 운동을 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끌어당긴다. 그런데 전자가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여건이다, 즉 기체 상태에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청력이라는 것이 발호가 된다. 그 청력은 양자인 프로톤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운동하는 전자인 흑체복사 플라즈마가 일으킨다. 전자가 청력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물질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운동을 일으키고 있다면 그것이 양자와 전자가 대칭을 이루고 있다든지, 또 그 대칭에서 전자가 좀 부족하다든지 하더라도 운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면 청력을 만들어낸다. 그것이 지구의 유성인 달을 향해서 만들어내고 있다, 멀리서는. 그 다음, 그러니까 지구에서 제일 영향이 큰 것이 달이죠. 천체 중에서 영향이 제일 큰 것이 달이고 그 다음이 태양입니다. 그 다음으로 수성, 금성, 화성, 목성 이렇게 이제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을 이용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조성력이라는 것이 매일매일 나타나죠. 수위가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매일 다릅니다. 그것은 뭐냐? 태양과 지구와 달과의 삼각함수 관계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달이 움직이는 방향을 쫓아서 태양의 중심의 프로톤 덩어리가 달을 향하고 태양을 향하고 그러면서 이게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달을 향할 때는 달에게 많이 핵력이 향하고 청력이 향할 때 물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 일직선상에 있을 때입니다. 즉 태양과 지구와 달이 일직선상에 섰을 때에 다르고, 거기에 수성이나 금성, 화성이나 목성이 일직선상에 또 서주면은 더욱 그 쏠림이 강해집니다. 즉 프로톤 덩어리가 일직선상으로 넉비공 형태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운동을 하지 않은 액화 상태에 있는 바닷물은 그 꼭지점, 즉 럭비공 상태로 변화가 일어난 프로톤 덩어리의 꼭지점을 타고 넘어야 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바닷물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달이 끌어당기고 태양이 끌어당겨서가 아니고 지구의 프로톤 덩어리가 달과 태양을 향해서 밀어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자지요. 이렇게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데 이 덩어리가 달이 여기 있고 태양이 여기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삼각함수 관계가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물이 있는데 이게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프로톤이 달과 있을 때는 제일 원만하죠. 원만하게 모양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바뀝니다. 이 달을 향하고 그다음에 태양을 향해서 이렇게 거의 사각형 형태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차츰차츰 이쪽으로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달이 여기에 위치를 하면 이 프로톤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면은 여기는 물과의 거리가 가까움으로 가까워진 만큼 이렇게 솟아오른다 이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솟아오릅니다. 이렇게 솟아오르게 되죠. 이 거리 때문에요. 이 거리가 가까워짐으로 해서 이 프로톤 덩어리의 이 꼭지점을 우리 지표면은 회전을 하고 있으므로 타고 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물이 이 꼭지점을 타고 넘으면서 강해지는 것이죠. 다음에 달이 또 이쪽으로 오면 이게 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또 달이 여기에 오면 다시 이렇게 됩니다. 다시 이렇게 럭비공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태양은 고정되어 있고 달은 지구를 중심에 두고 회전을 하고 있고 수성과 금성, 화성, 목성, 토성, 해왕성, 천왕성 이런 우리 태양계 내에 존재하는 행성들이 전체적으로 일직선상에 쫙 서버린다고 한다면 그때는 정말 이게 더욱 이렇게 그냥 꼭지점이 이렇게 돼서 물의 수위가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까지 물의 수위가 사실 우리 태양계의 행성들이 이런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지구가 유일합니다. 이때에 물을 집어넣으면 여기에 배를 타고 나가서 여기다 관을 집어넣는다. 이렇게 깊이 집어넣으면 그 물이 이 꼭지점을 타고 넘기 위해서 올라설 것입니다. 깊이 바닷가에 밀어넣으면 밀어 올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철은 잡아당기지만 운동을 하지 않으므로 잡아당기지만 물은 액화되어 있으므로 그냥 밀어낼 것이다. 관 속에 있는 물을 밀어낼 것이다. 그것을 색을 입힌다든지 카메라를 단다든지 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실험을 해볼 수 있다. 그냥 3,4,000m 정도의 수심 깊으면 더 확인을 더욱 확실하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달을 쫓아다니면서 군데군데에서 여러 군데에서 여기서도 넣어보고 여기서도 넣어보고 여기서도 넣어보고 하면은 이 프로톤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실은 이 중력이 우리 태양이죠. 태양계 행성들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쫙 수십억 바퀴를 도는 도중에 수억 바퀴를 도는 도중에 이렇게 일직선으로 쫙 섰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센타우리 항성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섰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태양계와 센타우리 항성계가 행성들이 이렇게 있는데 아마 일직선에 서는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자전축이 이렇게 비틀림이 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이렇게 기울어져 버린 23.5도 기울어져 다 이렇게 비틀림이 온 것입니다. 왜 비틀림이 오느냐? 중력은 핵력과 청력에 의해서 이렇게 딱 연결이 되어 있는데 밀어내고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어떤 행성은 에너지의 고갈이 다르게 일어났던 것이죠.
예를 들면 지구보다 화성이나 금성 이런 행성들이 더 에너지, 예를 들면 전자의 소모량이라든가 양자의 소모량 자체가 똑같이 일어난 게 아니라 다른 시간대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더 많이 급격하게 소모를 했다든지 늦게 소모를 했다든지 이런 상황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우리 지구가 23.5도라고 하는 이렇게 기울어지고 90도로 이렇게 기울어지고 축이 기울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었던 겁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중력의 실체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뭐 거기에 대고 뭐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중력의 실체도 모르는 이론이 무슨 이론이냐. 물론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으로 공부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 이론에 세뇌를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우치게 됐고요. 영원히 앞으로도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뒤에도 중력의 실체 그리고 우주의 실체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마치겠습니다.